뭐라고? 미용실 담보로 빚을 내서 돈을 해달라고? 나는 20대 청춘 다 바쳐 빚만 갚고 살아서 이제 빚이라면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이름으로 빚 내서 해. 그건 안 말릴 테니까.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종종 들러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는데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정말 창피하지만 여러분들께 위로라도 받고 싶어 용기 내 사연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을 참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가족 같은 고향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다 결국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와 엄마는 단칸방으로 옮겨 빚을 갚으면서 살아왔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바로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도와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성실하게 갚아나가다 보니 24살이 되던 해에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엄마가 근무하는 식당 있는 건물에 좋은 가격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침 저는 미용실을 차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퇴직금에 모아놓은 돈을 보태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데스크를 봐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두고 미용실을 홀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동갑이었고 경제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지 큰 반대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마마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후 홀로 남편과 남편의 누나를 키워왔기에 장남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뭐든지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따르려고 했고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도 한 가족이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순 있지만 남편은 너무 지나치게 시어머니 말씀에 휘둘려 사는 듯 했어요. 어찌되었건 저랑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보다는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마마보이 남편과 왜 결혼까지 했냐고 하실 테지만 저도 진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혼 전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차라리 남편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진지하게 대화를 하며 설득하고 바꿔보려고 했죠. 당신이 왜 식구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식구들보다 우리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내가 결혼 초에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혼자서 힘들게 나랑 누나 키웠다고. 그래서 나는 가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구들 챙기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식구들 장모님 챙기는 것처럼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가정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저의 말에 식구들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가정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을 더 챙겨달라는 얘기라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또 자식이 생기고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남편도 점점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희 딸 돌이 갓 지났을 때였어요. 한동안 출산을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느라 미용실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운영을 하게 된 지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창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제 등 뒤를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미용실에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돈을 요구하셨죠. 지금 네 시누이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 네 하주버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데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니들 부부가 좀 도와줘야겠다. 매달 200만 원씩 좀 보내줘라.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니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유신이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 많아요. 그리고 형님도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저희가 도와줘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못 도와드리겠다고 단칼에 거절하자 본인 용돈으로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황당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 용돈과 관련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특별한 날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매달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갔고 처음에는 몇십만 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200만 원대 중반 정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택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수입은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 초반 정도 벌고 있죠. 물론 저희 두 사람 수입을 합치게 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되니까 둘 다 못 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매달 200만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순 없었죠. 너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다. 너는 뭐 천년 만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빚 갚으며 살았다고 하더니 정말 쪼잔하게 짝이 없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려요. 저희 매달 500에서 600만 원 벌어도 집 대출에 차 2대 할부금까지 내느라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용돈 매달 1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벅차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집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두 저희가 채워 넣어야 했고 결국 집은 대출을 받아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매달 5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해도 집 대출금에 저희 부부 차량 할부금까지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 아무리 벌어도 모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이런 저희 부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저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500에서 6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었죠.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돈을 내놓겠다고 당장 얘기하라면서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항상 원하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행동을 해서 기어코 남편에게 받아냈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요구가 듣기 싫어 그냥 미용실에서 내쫓아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칼에 거절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사람도 아니었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미용실에서 버티고 있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미용실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내보낸 후 미용실 마감까지 운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것인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 할지 안 들어도 알 것 같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미용실 찾아가서 돈 좀 해달라고 했다면서. 우리 매달 나갈 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나 정말 도와주고 싶어. 다른 일도 아니고 매형이 권고사직 당했다잖아. 그래서 말인데 미용실 담보로 빚 내서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미용실 담보로 빚을 내서 돈을 해달라고? 나는 20대 청춘 다 바쳐 빚만 갚고 살아서 이제 빚이라면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이름으로 빚 내서 해. 그건 안 말릴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도 안 되니 그냥 포기하라면서 단칼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포기할 것 같다면서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마보이인 남편까지 포기를 했으니 더 이상 같은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미용실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출근한 지 약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단체로 제 미용실에 찾아왔죠. 그리고는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처남댁 어제 장모님이 매달 200만 원씩 도와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매달 내놓는 게 싫으면 차라리 우리 한 방에 크게 가시죠. 여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제가 이자랑 원금 다 갚을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저도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건데 뭘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아주버님 명의로 해야지.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세 사람의 대출 부탁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에 취직하긴 글렀다며 술집이나 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권고사직을 당해 회사를 나오면서 여기저기 연체가 많아 본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며 대신 대출 좀 받아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어요. 제가 그냥 은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대로 받으면 된다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러자 미용실 구석에서 파마 열 처리를 하고 있던 친정엄마가 저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날 친정엄마는 식당이 쉬는 날이어서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미용실에 찾아와 저에게 머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머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들이 내뱉는 막말에 화가 나서 그냥 기계를 밀어내고 다가온 것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 사돈이 눈앞에 나타나면 놀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놀라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친정엄마에게 물었죠. 사돈 마침 잘 왔네요. 어차피 금방 알게 될 일이니 이참에 얘기 끝내야겠습니다. 시댁에 일이 생겼는데 지연인 도와주기 싫다고 하네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댁에 일이 있으면 며느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처남댁이 너무 칼같이 잘라내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네요. 돈 떼어먹지 않을 테니까 담보만 잡고 대출만 내달라고 오신 김에 사돈 어르신이 처남댁 좀 설득해주세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한마디 보태더군요.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어디 세상 무서워 살아갈 수나 있겠냐며 본인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라 제 친정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대신 빚을 갚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시누이의 말에 잔뜩 화가 나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당신네들 미용실이냐고. 저도 돈이 없어서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는 소리를 하냐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대출이 필요하면 본인들 이름으로 받아 당당하게 장사하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들은 친정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미용실 담보로 대출 받아주겠다는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아예 미용실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줬어요. 곧바로 아주버님은 저희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갔고 미용실에서 내쫓기 시작했죠. 결국 손님들은 겁을 주며 나가라는 아주버님의 얘기에 쫓겨나듯 미용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아주버님이 밀치는 바람에 손님들과 함께 쫓겨나야 했죠.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누굴 망하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야?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을 내도 해줄까 말깐데 내 딸 미용실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손님까지 내쫓고 망하게 하겠다며 겁을 줘? 오늘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도와주면 끝날 일을 왜 싫다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 딸 미용실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담보 잡고 대출 받아줘. 그럼 조용히 나간다니까?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친정엄마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한참 동안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다가 그들을 미용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절대 저 사람들 요구 들어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연아, 저 사람들 요구 절대 들어주지 마.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출 받아주면 큰일 나는 거야. 너도 네 아빠의 겪어봤잖니. 저 사람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각서 써주겠다, 이자 원금 직접 갚겠다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뒤통수 칠 거다.
나도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신 잘할게. 그날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그런지 머리를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난장판이 된 미용실을 대충 정리하고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그들은 집까지 쫓아와서 돈 좀 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릴 것 같았는데 친정엄마가 한바탕 해서 그런 것인지 의외로 조용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미용실에서 있던 일을 전해 듣고도 남았을 텐데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용실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고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쯤 아주버님은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호프집을 차렸다면서 오픈식을 할 거니까 구경이나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날짜에 맞춰 아주버님 호프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얼굴을 보고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냈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냐? 돈 한 푼 안 보태놓고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와서 음식을 먹겠다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막말로 네가 대출만 받아서 도와줬어도 더 좋은 곳에 삐까뻔쩍한 호프집 낼 수 있었다. 그러게 호프집 차릴 때 네가 돈 좀 보태줬으면 내가 극진히 모셨을 텐데 해준 게 없으니 줄 게 멸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배가 찰진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고 가. 모자라면 얘기하고. 부엌에 남는 멸치 많다. 아주 저를 가족의 어려움도 모르는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잔뜩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날 저는 아주버님 오픈식에 안 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발걸음을 해봤자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만 갔다 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개업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잠시 얼굴만 비추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말을 듣고 딸을 엄마 집에 맡겨놓은 후 호프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괜히 아주버님의 개업을 모른 척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족의 대소사도 챙기지 않는 비양심적인 며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막상 호프집에 방문해 보니 예상대로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를 비꼬기 시작했고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말로만 그만하라면서 멸치나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아내가 식구들에게 저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남일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리고 그냥 호프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집에 가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급히 친정집으로 쫓아와 달래주더군요. 오픈날이라 사람이 많으니까 괜히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중재를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친정엄마는 속상하셨는지 남편을 타박하셨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아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딨나.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네가 중재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딸이 그런 일 당해도 멀뚱히 앉아있을 건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중재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나셨는지 큰 소리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평소 성격이 불같은 친정엄마를 무서워하는 남편은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니 당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이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마마보이인 것보다는 틈만 나면 돈돈돈 거리는 그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어린 딸이 있으니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딸에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저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못난 남편이어도 딸에게는 너무나 잘하는 아빠였습니다. 귀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시키는 일은 혼자 도맡아 하고 새벽에 애가 울면서 깨면 바람처럼 달려가 달래주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라는 엄마의 이야기 듣고도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가족과의 사이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 편을 먼저 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당연히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그날 이후 조금은 바뀐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 편을 먼저 들긴 하지만 그들과 제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나서서 중재하려고 행동하긴 하더군요. 덕분에 그날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더니 계속해서 남편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아주버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을 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얼른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대체 무슨 일인데 이 밤에 전화가 온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요즘 시국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매형 호프집이 어려워졌나 봐. 손님도 줄어들었고 돈이 없어 위치까지 안 좋으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도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 뭐라고? 시국이 안 좋아서 호프집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는 뭐 돈이 화수분처럼 나와? 왜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건데. 나는 절대 못 도와주니까 돈 해주자는 소리 꺼내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번에도 절대 못 도와준다면서 돈 해주자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주버님의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손님이 많이 오고 잘 되니까 아예 형님도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호프집에 올인을 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죽을 맛이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누나가 계속 힘들다고 계속 운대. 매형 말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누나가 식당에 꾸준히 나가 일을 하고 있어 잘 넘겼는데 이번엔 힘들 것 같대. 지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가족으로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 이런 상황에 일을 구해야지 울고 있으면 어떡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저지른 일은 직접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호프집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대책도 없이 일을 무작정 그만둬. 남편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픈 후 잠깐 동안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관뒀다는 것도 대책이 없다 생각했고 또 상황이 악화되어서 먹고 살 길이 걱정되었으면 울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아르바이트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가족들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이 이를 악용하는 건 아닌가는 의심까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댁 식구들이라도 가족인데 너무 정없이 구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남편에게 매달리며 당연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밤늦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저희 부부에게 의지를 할 것 같았죠. 또 저는 친정 아버지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의 돈을 대신 갚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부탁은 절대 못 들어준다고 했는데도 역시나 그들은 포기를 모르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희 집에 쫓아와서는 당연하게 돈 좀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죠. 너 이번에도 도와주기 싫다고 거절을 했다면서? 네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왜 자꾸 태클을 걸고 있어? 지금 얘네 상황 많이 안 좋으니까 가족끼리 치사하게 굴지 말고 얼른 돈 좀 내놔라. 올케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진짜 급해. 당장 돈 나올 곳이 없어서 호프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필요한 재료들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돈 좀 줘. 시누이 말을 들어보니 호프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5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호프집이 큰 것도 아니고 현 시국 때문에 망할 위기라면서 왜 직원들을 5명이나 두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니 망할 위기에 처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다쳐놓고 왜 뒷수습은 저희 부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지 황당했죠.
그 와중에 마마보이 남편은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안쓰러웠나 봐요. 저에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면서 그냥 돈을 마련해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도 없을 뿐더러 얄미워서라도 도와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 부부가 그들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돈 얘기하려면 가시라고 하면서 그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남편은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가족끼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네 가족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뭐 우리한테는 그런 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을 모질게 내쫓기나 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도와주고 싶으면 생활비에서 빼줄 생각 말고 직접 해결하라고. 당신 돈으로 주면 나 아무 말 안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저렇게 내쫓겠니? 허구한 날 집에 미용실까지 쫓아와 난리를 치니까 저러지. 남편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쌩하니 출근을 해버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댁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죠. 그들은 그렇게 쫓겨나고도 포기를 하지 않았는지 저희 집에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애절하게 부탁도 해보고 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평소 같았으면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며 요구를 하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텐데 애걸복걸하니까 왜 그러나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호프집을 차릴 때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분명히 제가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아주버님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호프집에 들어간 돈은 시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해준 것이라고 했죠. 아무래도 제가 미용실 담보를 잡아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따로 돈을 구해줄 것 같지도 않으니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버님 호프집이 이렇게 쉽게 망해버릴 줄은 본인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사채업자가 쫓아와 온 집안을 들쑤시고 난장판을 벌여놓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죠.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사채업자까지 찾아오고 난리를 칠 줄은 몰랐는지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사채를 빌린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제 미용실까지 쫓아왔죠.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와 회유도 해보고 잡일을 도맡아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지연아,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채업자들 무서운 거 너도 어릴 때 경험해봐서 잘할 거 아니야. 다시는 너희 부부한테 돈 부탁하지 않을 테니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이번 일만 해결해 주라.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채를 왜 빌리셨어요? 아무리 형님이 안쓰럽다고 해도 그렇지 몇백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자까지 2억이 불어났으면 5억인데 그걸 누가 감당해요? 전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채를 3억이나 빌리다니 정말 겁도 없다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서 점점 불어나 2억이라는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저는 정말 빚이라면 징글징글했기 때문에 절대 못 해드린다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친정엄마도 시어머니 애절한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시어머니 혼자 미용실에서 저를 설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양심에 찔렸는지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간식을 한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던 것인지 아예 미용실로 퇴근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들은 제발 도와달라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죠. 역시나 남편도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큰 돈을 갚을 수 있겠냐면서 도와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본 5억이라는 돈을 모두 갚아달라는 게 양심이 없는 짓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손을 뻗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손을 뻗더니 제 목걸이를 잡아뜯었어요. 당연히 저는 참지 못했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옳게 목에 차고 있는 그 목걸이 금 맞지? 우리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당장 돈 한 푼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5억 못 해주겠으면 그 금목걸이라도 내놔. 이거 팔아서 이자를 갚던 배불리 밥이라도 먹든지 하게. 신우이는 어떻게든 목걸이를 잡아뜯어가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차올라서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사실 신우이가 목에서 뜯어가려고 했던 그 목걸이는 친정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족 같은 고향 친구들과 맞춰서 엄지에 끼고 다녔던 반지가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저는 그걸 목걸이로 바꿔서 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정아버지의 유품을 팔아 넘겨 손에 돈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걸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그 목걸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그들이 먼저 반지를 왜 목에 걸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봤었고 친정아버지 유품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제 목걸이를 잡아 뜯는데 당연히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죠. 신우이 손에 들어간 친정아버지 유품을 저는 억지로 빼앗아 왔고 이 세상에 아버지 유품을 건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 물건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나쁜 일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처남댁이 유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나쁜 게 따라붙은 것 같은데 이거 어쩔 거예요? 내 가게가 망한 게 어쩌면 처남댁 탓일 수도 있다고요. 아주버님 가게가 망한 게 왜 제 탓이에요. 그 좁은 곳에 직원을 5이나 들여놓고 잠깐 오픈 효과 받는다고 신나서 대책 없이 일 그만둔 형님 탓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호프집도 골목 안쪽에 있던데요?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딱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존심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선을 넘는 말까지 막무가내로 내뱉었죠. 돌아가신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냐면서 보증을 서서 빚까지 남겨놓고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유품을 애지중지 품고 있냐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반지라도 팔아 이자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사채업자들 또 오기 전에 달래줘야 한다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목걸이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난린지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은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금반지 빼앗기기 싫으면 그냥 돈 해주자라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혼설을 꺼냈죠. 당신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앞에서 약속했던 거 잊었어?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않겠다면서.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유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조만간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당장 내 미용실에서 나가.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귀한 손녀를 네가 왜 키워? 너도 참 독하다. 돈 좀 해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니? 너 굳이 이혼해야겠다면 내 손녀 놓고 나가고 그대로 살 거면 5억 가져와라.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본인 귀한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또 제 딸은 본인 핏줄이니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저에게 보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 꼭 이혼을 해야겠다면 딸을 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면 5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헛소리를 뱉어댔어요. 제 딸을 빌미로 돈거래를 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죠.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다가도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놓고 거래를 하려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 양육 문제는 병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거니까 당신들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하며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죠. 그리고는 그들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한참 동안 문을 부술 듯이 난리를 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저는 미용실을 대충 정리하고 친정집에 있는 딸을 챙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 집에 그들이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이혼 소리까지 꺼내니까 남편은 아예 시댁 식구들 쪽으로 붙은 듯 보였습니다. 박쥐도 아니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일단 제품에 안겨 자고 있던 딸을 침대에 눕혀놓고 곧장 거실 밖으로 나갔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 계시는 거냐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아니, 나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보고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발을 붙이지 말라고 해. 시어머니는 5억을 받을 때까지 절대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 아주버님과 함께 거실에 대자로 누워 버텼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했던 것은 남편이 그들과 이미 한패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5억을 준비해서 달라고, 그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양육권 포기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을 빌미로 5억을 준비하라고, 그럼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나요? 그동안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여러 번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시도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남편이 최소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는 그동안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그들의 막무가내 행동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고 눈이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 대자로 뻗어있는 그들을 억지로 일으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들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사채업자가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것인지 끝까지 바닥에 드러누워 집에 절대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나는 오늘 네가 뭐라고 해도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여기 내 아들 집이니까 네가 나가. 우리 내쫓고 싶으면 5억 준비하던지. 우리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아니야. 돈만 주면 조용히 나가줄게. 당신들이 뭐라고 하던지 나는 절대 그 돈 줄 생각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이혼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굳이 나한테 5억을 받아야겠으면 법원 가서 얘기해요. 소송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진 모르겠지만. 이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코웃음을 쳤죠.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채업자들 피해 숨어 다니느라 지금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고, 돈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채업자들이 자식 집에는 안 찾아올 것 같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사채업자들이 여기 찾아올 생각이 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시댁 주변에 보이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다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혼자서 거실에 대자로 뻗어있는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역부족이었거든요.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힘이며 체격이 떨어지는 여자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겁을 줘 내쫓아낼 생각을 했죠. 설마 이 방법이 통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정말 사채업자들이 무서웠던 것인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끝까지 5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집 비밀번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또 찾아와 이런 난리를 피울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죠. 그리고 예정대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친정엄마에게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조금 충격은 받으시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실 일이니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엄마, 나 이서방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장 접수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혹시 나중에 알고 충격받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구나. 사채 빚내서 호프집 차린 사람들이랑 가족으로 있어봤자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야. 잘했다. 잘 결정했어. 사실 엄마는 네 시댁 식구들이 맨날 돈 달라며 요구하는 거 걱정이 많이 됐거든. 솔직히 친정엄마께 이혼소송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혼을 반대하시거나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시면 어쩌지 싶었어요. 지난번 아주버님 호프집에 다녀왔을 때 친정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먼저 이혼하라고 하시긴 했지만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저 딸을 위하는 마음에 욱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친정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그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와 담보 잡고 대출 좀 받아달라며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패가망신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나 시댁에 큰일이 생겨 제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헤어질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면서 소송 준비 열심히 해서 딸 데려와 잘 키우면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역정을 내시지 않을까 불안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곧장 미용실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출근을 하느라 그날은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오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이 대기석에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하면서 대기석 쪽으로 가보았죠. 설마 그들이 온 건 아닌가 했었는데 대기석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잠시 시간 좀 내어달라고 했죠.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게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제가 그쪽 남편의 애를 가졌습니다. 산모수첩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 2개월 접어들었어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어차피 두 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생겼고 빨리 가정 만들어야 하니까 헤어져 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남편이 그쪽이랑 바람을 피웠단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가 당당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헤어져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임신 2개월 차라는 폭탄 발언을 해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빨리 헤어져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어지고 말고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가 헤어지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저런 양심 없는 여자가 다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자는 눈치도 없이 헛소리만 늘어놓았죠. 어차피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아봤자 그쪽 손해이지 않겠어요? 그냥 뱃속에 있는 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일찌감치 놓아주고 새 인생 시작해요. 원래 여자는 본인을 사랑해주는 남자랑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지금 무턱대고 찾아와 대형 폭탄 던져놓고 일찌감치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요? 사람 염장질러요? 남의 남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애까지 가진 사람이 양심도 없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바람까지 피워놓고 당당하게 이딴 소리를 내뱉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여자가 굴러들어온 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잔뜩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끽해봐야 재산 분할에 양육비 정도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워왔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증거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녀와 소장을 접수하기로 한 마당에 저한테는 오히려 증거물이 많은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이혼소송 상담을 해주실 때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물이 많으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 다 긁어모으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킨 것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증거물을 모으기 최적의 조건이니 갑자기 굴러들어온 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굉장히 열이 받는 척을 하면서 냉수 한 잔 들이켜고 오겠다며 대기실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그 여자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저는 잔뜩 열받은 척을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알 건 알고 헤어져야겠다고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순순히 다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조선족으로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장님이 VIP가 왔다고 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오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빠는 제가 좋다면서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 인간이 불법 노래방도 다녔다는 거예요? 맨날 시댁에 돈 가져다 바치는 인간이 어떻게 불법 노래방은 매일 다녔대? 그럼 거기서 만나 연애를 했고 임신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 여자의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밑바닥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저 마마보이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구나 하면서 유난스러운 효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래방을 다니며 여자나 만나고 다녔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그 노래방에서 VIP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듯 싶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이 얼마나 노래방을 왔다 갔다 한 거냐고 물었더니 오픈할 때부터 왔다고 하더군요. 가게가 생긴 것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게가 생긴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과 가족이라고 했다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사장과 남편이 가족이라고 했다니까 그 여자에게 사장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아주버님 이름을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노래방 사장 이름이 박재호가 확실해요? 그 사람 우리 아주버님이고 지금 호프집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는데? 그쪽이 일했다는 노래방 이름이나 주소 좀 얘기해줘요. 사장님 이름 박재호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 호프집 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 호프집에서 일하다가 노래방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도 맞아요. 얼마 전에 사채업자들 가게까지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 여자는 호프집에서 일을 하다 노래방으로 옮겨갔고 VIP로 온 남편을 담당하게 되면서 아이까지 가지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먼저 쫓아다녔고 하루가 멀다고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노래방에서는 무법자나 다름없었다고 했죠. 또 아주버님은 호프집을 일찌감치 말아먹은 후 노래방을 새로 차렸고 그때 사채를 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자 손님은 뜸해졌고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호프집 차린다고 어머니가 사채 쓰게 만들어서 나한테 피해주더니 이번에는 노래방 차리면서 사채를 썼다고요?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호프집 말아먹었으면 그냥 먹고 살 궁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나 하지. 사장님 사채 한 번 쓴 거 아니에요. 처음엔 노래방 차릴 때 한 번 쓰고 예쁘고 비싼 조선족 여자들 데리고 오느라 또 한 번 썼거든요. 그런데도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주말에만 잠깐 장사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노래방 차릴 때 쓴 거 빼고도 조선족 여자들 데리고 온다고 또 사채에 손을 대다녀. 아주버님은 말끝마다 노래방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여자들을 한 번 들이게 되면 다른 노래방을 통해 돈 주고 데려와야 해서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도 좋지 않고 주말에만 아주 잠깐 장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굉장히 막막해 보였다고 했어요. 게다가 건물주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임대료가 많이 밀렸으니 당장 내놓으라면 난리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했죠.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지금은 이자조차 내지 못해서 사채업체들이 가게에 진을 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그 여자는 결국 그 가게에서 나와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게에서 나오면서 먹고 살 게 막막해졌고 임신까지 했으니 이혼 재촉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미용실에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에게 남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언제 이혼을 해줄 거냐 물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쪽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상황은 알겠으니까 그만 제 미용실에서 나가주시겠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애도 가진 상태이고 나도 먹고 살 길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혼하실 건지 말 건지 무조건 오늘 대답 들어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여자는 당장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에게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그 여자를 대기실에서 억지로 끌고 나와 미용실 밖으로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녹음본을 변호사님께 보내드리고 곧장 아주버님이 운영한다는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발 도와달라면서 저희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 좀 살려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올케 우영이가 만나는 여자 얼마 전에 찾아왔다면서 우리 사정 다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가 지금 불법 노래방 때문에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잡혀갔어.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쫓아와 돈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연아, 나도 좀 도와줘. 호프집 할 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투자금을 못 갚아서 지금 집을 빼앗기게 생겼어. 나 제발 사채빚만 갚아주면 안 될까? 그것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대체 무슨 염치로 미용실까지 쫓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철판이 몇 개가 깔려있길래 미용실에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냐 난리를 치면서 곧장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복도에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울부짖더군요. 남편도 전화가 와서 본인이 죽을 죄를 졌으니 집안이 망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빌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의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채업자들에게 집을 빼앗겼고 모자란 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빚의 액수가 워낙 컸기에 아직까지 빚을 갚으며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친정아버지의 빚을 갚기까지 한참이 걸렸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역시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혼자 딸을 키우면서 참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겸손하게 살다 보면 저와 딸에게도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딸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막히거나 놀라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